안녕하세요. 자기 책을 읽어주는 남자 김경철입니다. 인생 오후의 처방전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오늘은 자율신경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신체를 스스로 조절한다 해서 자율신경이라는 표현을 쓰죠. 우리 몸에는 크게 세 가지 신경이 있어요. 운동신경, 그리고 감각신경. 자, 운동신경과 감각신경은요, 우리 뇌가 주도하죠. 운동을 명령하면 손이 움직이고 뛰게 만들죠. 감각신경도 뇌가 인지를 하죠. 통증 또는 어떤 온도 또는 여러 가지 터치, 이러한 감각들이 뇌로 들어오죠. 그래서 어떤 신경의 중추, 신경의 중심을 뇌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나 세 번째 신경인 자율신경은요, 뇌가 감당하지 않아요. 즉 척추 레벨에서 척수가 조절하는 신경을 자율신경이라고 해요. 왜 그럴까? 자율신경은 흔히 우리가 오장육부, 심장이나 소화나 여러 가지 신체의 대표적인 그런 신체를 조종하는 그런 신진대사와 관련된 신경인데요. 만약에 자율신경이 뇌가 관장을 한다 그러면 심장을 뛰게 만드는 게 자율신경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내가 심장을 두근거리는 명령을 해야지만 심장이 뛰게 된다 그러면 우리가 잠을 잘 때 어떻게 우리가 명령하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어떤 감각을 가지는 것이 뇌인 것처럼 자율신경을 뇌가 인지하면은 그 많은 고통스러운 어떤 상황들, 그리고 소화가 되고 또 여러 가지 신진대사를 모두 다 인지하면 어떻게 우리가 또 살아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뇌가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척수 레벨에서, 그래서 척추가 망가지는 어떤 질병, 교통사고든 또는 어떤 암이든 그랬을 때는 특정 자율신경이 망가지면서 어떤 특정 기능을 잃는 그런 어떤 척수 레벨에서의 신경을 자율신경이라고 해요. 이 자율신경에는 그야말로 자율적, 오토노머스, 내가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두 가지, 긴장과 이완이라고 하는 그 두 가지 원칙에 따라서 신경이 셀프 컨트롤, 조절된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흔히 말하는 긴장, 신경을 긴장시키는 신경을 우리가 교감신경이라고 하고요. 영어로 Sympathetic Nervous System, 그래서 SNS라는 표현을 써요. 반면에 긴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완시키는, 릴렉센트 시키는 그런 신경을 부교감신경, 영어로 파라심파테틱 너브 시스템이라고 해요. 그래서 영어로 PNS라는 표현을 써요. 교감과 부교감은 서로 이렇게 반복적으로 또는 서로 보완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자율신경이라고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교감신경이 하는 방식, 어떤 우리 몸을 조절하는 방식을 보여드리면은요, 이 그림 자세히 보시면 되게 좀 복잡하지만 자세히 보면 이해가 잘 될 거예요. 한마디로 교감신경이 우세할 때 신체 반응은요, 마치 우리가 공포 영화를 볼 때 느끼는 그런 신체 반응과 똑같아요. 우리가 어두운 극장에서 공포 영화를 보고 있을 때, 두려움 떨면서 보고 있을 때 어떤 반응이 일어나죠? 눈동자가 커져요. 조리개를 최대한 열어가지고, 한마디 이거예요. 무섭고 두려우니까 모든 정보를 얻기 위해서 신체가 극대화되는 과정이 교감신경 우세인데, 즉 조리개를 열어가지고 시야를 넓혀서 사방 위에서 날아오는 많은 그런 어떤 적들, 어떤 위험 요소를 감지하기 위해서 눈동자가 커져요. 그리고 교감신경이 증가가 되면은 영화 볼 때 우리가 무서운 영화 볼 때 꼴깍 삼키는 그것 똑같은 이유인데, 땀 분비가 또는 어떤 생체에서 나오는 액체 분비가 적어지기 때문에, 즉 침 분비가 적어지기 때문에 그 침을 계속 만들기 위해서 침을 꼴깍 삼키는 역할도 해요. 또 두려울 때 우리가 하는 방식이죠. 손에 땀이 나요. 그렇죠? 땀이 나는 영화 보면은, 또는 심장이 두근거려요. 이처럼 교감신경은 이런 장기들을 자극시키는 방식이고요. 한마디로 교감신경이 증가됐다는 얘기는 내가 싸울 준비가 되어 있고 어떤 여러 가지 불확실성에서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나를 자극하고 신체 기능을 최대치로 만드는 거예요. 반대로 부교감신경은 그러한 장기들을 감소시킨다고 해요. 근데 눈동자는 작아지고요, 심장은 안정이 되고 땀이 덜 나게 되는 그런 부교감신경은 어떻게 보면 이완시키는 건데, 다만 여기 있는 그림처럼 장기 중에서 두 가지 장기는 교감신경이 아니라 부교감신경에서 자극되고 활성화되는데, 대표적인 것이 기관지, 두 번째는 방광이에요. 그래서 이 두 장기만, 그래서 기관지가 부교감신경에서 자극됐을 때 우리가 기침이나 어떤 기관지 증상을 호소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반응성 기침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천식치료제는
교감신경이 아니라 부교감신경을 억제하는 게 이런 기관지를 확장시켜주고 천식치료제가 되는 거예요. 또한 방광도요, 우리 과민성 방광이라 그러죠. 그래서 과민성 방광을 자극시키는 것이 부교감신경이니까 역시 과민성 방광을 억제시키는, 즉 치료하는 약제들은 부교감신경을 억제하는 약제들이기도 해요. 그러나 대부분의 부교감신경은 이완시킨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밸런스를 잘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교감신경이 지나치게 높아지지 않도록 부교감신경이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데, 제 진료실로 오시는 분들 중에 상당 부분은 이런 자율신경이 망가졌다, 자율신경이 망가져서 교감신경이 지나치게 높거나 부교감신경이 지나치게 높은 어떤 부전증이라는 표현, 디스펑션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러한 신경 이상이 있는 분들 저한테 많이 와요. 그래서 다음 강의, 그 다음 강의는 제가 교감신경 이상과 부교감신경 이상에 대해서 다룰 겁니다. 자율신경은 지금 앞서 말한 것처럼 균형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많은 신체의 대사 기능이 이 균형과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균형이 되게 중요하고 긴장과 이완의 균형을 유지해야지 행복한 인생, 행복한 노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요, 영혼과 육신의 균형, 또 안정적인 삶과 모험적인 삶의 균형을 강조합니다. 여호수아 성경 말씀 1장 7절에는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어지는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의 영상들을 통하여서 우리 몸속의 균형, 특별히 자율신경의 균형을 통해서 건강한 노화, 또 증상이 사라지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 believe in your soul.